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어떤 후보로 나왔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어느 방향으로 어느 가치로 어떤 철학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이끌고 갔다는 청사진을 본인 걸 얘기하라 그랬더니 맨 남 얘기만 하고 남의 뒷다리만 잡다가 결국은 자빠지는 게 들빼지기를 시도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가 들다가 자기 혼자 넘어졌어요. 그래놓고 국민 보고 탓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보복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럴 능력도 역량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네. 아까 어떻게 내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준석도 마찬가지인데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계속 여지를 뒀으니까 손바닥도 이렇게 쳐야지 박수가 나는 거지. 네. 저쪽에서 예를 들면 안 하겠다는 걸 하겠습니까? 손바닥만 얘기하면 갑자기 왕자가 떠올라요.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번 판을 국민들에게 비전과 무지갯빛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해타산, 계산, 선거 이후에 내가 뭐 얻을 보수판의 합종연행 과정에서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할 것, 이것만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무슨 얘기만 했습니까? 그냥 공소장 읊었잖아요. 따지고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공소장 같지도 않은 네. 내용들. 네. 그러니까 검찰이 다 예를 들면 무리하게 편의적인 기소를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었고 그 제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판판이 깨져나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계속 거기서 읊조리고 앉아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확인도 안 된 일들을 맞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과연 이들이 어떤 수권 능력이 있는지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오늘 더더군다나 또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제를 살리려면 반드시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된다. 반드시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왜 경제를 죽인다고 생각하죠? 그 근거를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뭐 업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서 했던 행정 능력과 충분히 검증된 건데 그 뭐 때문에 그런지 좀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단일화가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단일화 이슈만 공약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경제 얘기, 민생 얘기하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만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죠. 그 나와 있는 세 분 중에서는요. 제가 권영국 후보님 빼고 말씀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돼야 되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경제를 누가 망쳤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망쳐놓은 게 바로 국민의힘에 있는 그럼요. 사람들이 그 정권에서 이 예. 사람이 경제 파트 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고용노동부는 분류는 사회관계 장관에 들어가지만 경제랑 양쪽으로 분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경제 일자리 고용이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그 한 축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3년의 네. 기회를 줬어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성장률 0%대로 줄였잖아요. 우리 마이너스 1분기는 우리나라 아니까 그거고 전망치도 지금 0%대로 0.8. 떨어뜨렸잖아요. 네. 지금 0.8% 국제기구는 더 비관적으로 이미 예측을 한 지가 오래됐고 그렇죠. 이 상황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무슨 놈의 염치로 이게 경제를 살리려면 반드시 이재명은 막아야 되고 퇴출시켜야 된다? 저는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불법 계엄과 그 내란으로 윤석열이 퇴출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윤석열 3년 동안 경제를 너무 망쳐놨고 국가 신인도를 낮춰놨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사실상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네. 경제를 망쳤다는 이유만으로도요. 뭐 무슨 부자 감세한다고 하면서 재정 완전 박살내놓고 경제 다 죽여놓고 가계 완전 위축되고 내수 줄여놓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만 특히 비상계엄을 하면서 경제가 더 망가졌어요. 특히 내수 경제가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게 1분기가 마이너스 0.8인데 2분기의 수치가 아마 6월 중순쯤에 나올 텐데요. 네. 1분기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내란의 효과로. 그렇게 했던 자들이 무슨 경제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요. 이 김문수 후보나 이 내란 정당 일당들은 경제 얘기는 좀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어이없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집권하면 계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 말 같은 소리예요? 계엄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걸 자기 입으로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계엄을 하지 않겠다.
머릿속에 집어넣지도 말아야지. 이런 얘기 하지도 말아야 되는 당연하죠. 거죠. 상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하면 안 들면 되는 얘기죠. 이 계엄이라고 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은 내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요. 내란이 어떤 겁니까? 민주헌정을 깨부시려고 하고 민주헌정이 부서지게 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게 되고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 건 국민의 자유와 평등권이 박탈된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언제냐? 그냥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또 뭐라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본인은 국무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사과를 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걸로 사실상 여기 후보 자리까지 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소영교 의원이 기분 나쁘지 모르겠습니다. 소영교 최고위원 때문에 그 덕분에 왔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이라면 이 정도면 대선 후보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네. 갑작스럽게 내란의 덕분으로 후보가 돼서 밖에 나와서는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네. 선동만을 하고 있으면서 가겠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더 거예요. 화가 나는 거는 그렇으면 본인이 이런 소신이 있었다면 탄핵은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랬거든요. 계엄 자기가 만약에 그 예에 들어갔으면 계엄을 말렸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탄핵은 반대를 또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말을 본인이 스스로도 못해요. 그 계엄이 잘못됐고 내란도 잘못됐다는 인식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어거지로 이거 잘못됐다고는 말은 약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를 지지하고 본인을 키워준 윤석열에 대해서는 또 배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게 사전투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그런 스탠스가 매우 흡사하다라고 보고요. 아니 계엄이 아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머릿속에 있어서도 안 되죠. 그 계엄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 야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는 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아니, 대통령이 당연히 계엄이라는 것을 왜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